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이번 단어는 노인의 건강정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단어는 시험 출제가 잦아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정진 및 질병 예방은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서비스로 유념하여 공부하셔야 시험은 물론 직접 서비스 제공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별표가 있는 문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별표가 많을수록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더욱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번 노인에게 영양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1번 위장운동 증가가 아니라 위가 위축되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어서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져 위장운동이 저하되죠. 2번이 정답인데요. 미각과 후각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양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음식을 짜게 만들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 과다로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번 소화 및 흡수 기능은 증가가 아니라 저하이고요. 인지 기능 역시 저하이고 5번에 칼슘의 섭취 및 흡수도 저하가 되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외 시력 저하로 인하여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워서 상한 음식을 섭취하실 수도 있고요. 청력 역시 저하되어서 사회활동에 문제가 생겨서 고독감이나 외로움으로 음식 섭취가 줄어들고 영양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또한 치매 분비가 줄어들고요.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 그 다음에 포만감을 일찍 느끼고요. 복부 팽만감과 식욕부진이 생길 수 있어요. 만성질환의 경우 치료 시기로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치아가 없거나 의치가 맞지 않으면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고요. 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반대로 식욕이 없어져서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등 영양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죽음, 은퇴, 고독, 우울 등 심리적인 이유로 식욕이 줄어들어서 영양 결핍이 초래되기도 하고요. 또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영양 섭취가 불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영양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2번 노인에게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원인은 정답은 1번으로 갈증 반응이 감소된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3번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는 느려서 탈수를 예방해야 하고요. 염분 섭취는 줄여서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번의 동물성 지방 섭취 역시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량을 적당히 준비하여 제공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4번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는 섬유질 섭취는 느려서 변비를 예방해야 하고요. 동물성 섭취를 자제하기 위해 육류의 기름을 제거해 드려야 하고 칼슘 섭취는 우유로 보충하고요. 비타민 D 섭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번 염분 섭취를 줄인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5번 영양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 속 자외선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데요. 실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요.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고요. 대구의 간유나 연어, 정어리, 참치, 삼치에도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등푸른 생선만큼은 아니지만 달걀, 버섯, 견과류, 우유 및 유제품, 육류의 간 등에도 소량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나 목이버섯은 적은 양을 먹어도 하루에 섭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저작 곤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음식 조리법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렌지 주스나 시리얼 등 비타민 D를 강화한 식품도 좋습니다. 6번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정답은 3번으로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입니다. 음식이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심부전증인데요. 심부전증이란 신장의 기능이 불완전한 병으로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심부전증이 악화되면 투석을 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질병인데요. 심부전증 외에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으로는 간경화가 있고요. 그리고 심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산성 기능 저하증 등이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도움이 되는 질환은 바로 위의 문제와 반대네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을 외워두시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정답은 2번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을 제외한 1, 3, 4, 5번은 모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9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적절한 운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운동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과 고혈압, 비만, 당뇨병의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 외 노인들이 운동을 꺼리는 이유로는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고요. 수축하는 힘이 감소해서 활동 시 쉽게 피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차며 관절이 뻣뻣해지고요.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제한이 있고요. 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지고요. 시력이 감퇴되어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운동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 또 운동에 대한 두려움, 우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활동이나 운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10번 노인이 운동을 할 때 힘이 드는 이유는 정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활량의 감소로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으로 민첩성을 키운다. 이건 큰일 나는 일이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진 노인에게 방향을 빨리 바꾸는 태권도나 스쿼시, 농구, 테니스 같은 운동은 낙상의 위험이 아주 큰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번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증가시킨다가 정답이겠네요.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는 서서히 증가시키는 게 맞고요. 근육의 피로나 호흡 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땀복 착용은 안 되고요.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이 좋고요. 4번에 안정시 심박동수를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이 필요하고요. 5번의 휴식 시간은 운동하는 중간중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12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가 정답이겠습니다. 13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입니다. 노인들의 운동 관리를 보면 첫째가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해야 하고요. 둘째,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셋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요. 넷째는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땀을 흡수하는 옷을 착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하여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요. 6번째는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요. 8번째는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고 9번째는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하기, 그리고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 취하기,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하기, 마지막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가 되겠습니다. 14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수면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잠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또 틀렸네요. 3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가 정답이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수면은 신체 기관이 재충전되고요.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이므로 잘 살펴보시고 수면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원인을 파악해서 수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입니다. 그 외 수면 관리로는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섭취를 금지시키고요. 금주, 금연, 저녁에 과식 피하기,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 마시기, 그리고 편한 잠옷을 착용하도록 하고요. 침실의 온도나 소음 등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고요. 일정한 시각에 잠자리에 들기, 또 늦게까지 TV를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해야 하는 일을 피하기, 수면제나 진정제의 장기 복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 낮잠을 자지 않기 등이 있겠습니다. 16번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대상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1번은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2번 낮 시간 동안 산책이나 운동은 밤 수면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 외 침실의 적절한 온도 유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을 자는 습관은 크게 도움이 되는데 3번의 경우는 시원한 녹차가 아닌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공복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은 5번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입니다. 수면제의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어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8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번 당뇨병과 발기부전인데요. 뇌졸중과 전립선 절제술의 경우에는 성생활을 막을 필요가 없고요. 4번 알코올 중독은 과도한 경우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남성에게는 발기지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의 경우는 성교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 외 여성의 자궁적출술과 유방절제술은 스스로 여자 같지 않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움은 느끼시겠지만 실제 성기능의 변화는 없다고 해요. 성기능 문제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감소하여 질 조직이 얇아지고요. 탄력성이 떨어지며 분비물이 감소하여 성교 시 불편감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남성 노인은 성적 자극에 반응이 지연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19번 노인의 성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네요. 정답은 5번 자궁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20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여성의 경우는 자궁적출술과 유방절제술, 또 남성의 경우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1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정답은 5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입니다. 이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혈류 내 약물이 축적되어서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1, 2, 3, 4번 모두 증가가 아닌 감소가 되겠고요. 약물 중독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신장을 생각하시면 거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22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려 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 4번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약물 사용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복용하는 약물 효과를 알아야 하고요. 둘째, 적합한 약, 정해진 약, 또 올바른 복용법, 정해진 시간, 올바른 경로, 즉 의사나 약사의 처방에 따른 복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부작용을 확인하셔야 하고, 넷째는 비처방약도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셔야 하고요.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여섯째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상시 구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노인에게 자신의 신체적 문제, 알레르기 반응, 또 현재 복용약 등에 대한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나 건강 상담을 받을 때마다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의사에게 사전에 제시하여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23번. 노인들의 약물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으로 약을 복용할 때도 그렇지만 중단할 때도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한다가 되겠습니다. 1번에 약은 술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고요. 2번과 4번은 정해진 약보다 적거나 많이 복용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24번.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날에 만약에 복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라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시면 되고요. 2번의 경우에는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절하여 정해진 약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3번. 요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요. 삼키기 힘든 알약은 쪼개서 복용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분할선이 있는 약이라면 쪼개서 복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삼키기 힘들다고 의사에게 말하면 처방전을 변경해서 쉽게 삼킬 수 있는 약으로 처방해 주실 것입니다. 4번 비처방약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고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이전 처방전을 보여준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올바른 약물 사용 방법 중 중요한 것은요.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면 안 되고요. 우유나 녹차, 커피 등 약의 흡수가 방해되는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하므로 매우 좋지 않는 약물 복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25번. 제가 방문 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3번에 해열 진통제가 있고 그 외에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요.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 정도가 있겠습니다. 26번. 약물과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약은 가능하면 생수로 드시는 게 맞지만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시도록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5번 분할선이 있는 경우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몽 주스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할 경우에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야 하고요. 4번의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흡입하셔야 합니다. 28번 노인의 흡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인데요. 오랫동안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정진할 수 있다입니다. 흡연은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 등 여러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고요. 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질환, 폐렴,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빨리 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9번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절주 습관을 갖도록 돕는 방법은 정답은 3번 술을 마시지 않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음주 또한 췌장암이나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뇌졸중, 뇌출혈, 또 고혈압, 각종 암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출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30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표가 5개인데요. 우선 정답은 5번 65세 이후 1회의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및 면역력 저하자는 감염병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100일에는 1차 기본접종을 하고요.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해서 접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은 1년마다 하셔야 되고요. 폐렴 구균은 위험군에 대해서 50에서 64세까지는 1회에서 2회 접종, 65세 이상은 1회 접종하시면 되고요. 대상포진은 마찬가지로 50에서 64세까지는 1회, 65세 이상도 1회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노인 대상자에게 매년 1회 접종하도록 권유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역시 중요한 문제로 별표가 5개입니다. 매년 1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와 독감을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매년 맞도록 한다. 요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파상풍 예방접종의 주기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10년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33번 독감 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발열과 근육통입니다. 34번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수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신다입니다. 그 외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수칙에는요.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고요. 특히 한낮에는 외출이나 논밭일, 비닐하우스 작업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합니다. 그리고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요.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되고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 등으로 햇볕을 가려드리면 좋습니다. 35번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가 되겠습니다. 36번 여름철 폭염 시 대상자가 외출 후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네요. 정답은 4번으로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37번 대상자가 겨울철에 실내에서 차가운 바깥으로 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정답은 2번 혈압 상승으로
겨울철 따뜻한 방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깥으로 나갈 때 혈압 상승으로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서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38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의 겨울철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한다입니다. 기온이 급강하하는 겨울철에는 뇌졸중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요. 특히 뇌졸중은 우리나라 노인의 사망 원인 1위이고요. 겨울철 뇌졸중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뇌졸중 예방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첫째, 고혈압 등 뇌졸중의 선행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하고요. 둘째는 실외 운동을 삼가고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셋째는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그리고 넷째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소보다 충분히 하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셔야 하고요. 여섯째,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나갈 때는 양말과 신발, 장갑, 방한목, 그 다음에 방한모,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한 뒤에 나가셔야 합니다. 39번 겨울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정답은 5번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를 착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건강 정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평소 노인 건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므로 시험 출제가 잦습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서 공부하시면 모두 합격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